정년퇴직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직 몸은 멀쩡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월급이 끊긴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직장 다니던 시절엔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던 월급. 그 돈으로 대출도 갚고 아이들 학원비도 보내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가끔은 여행도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월급이 0원이 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온 거죠. 이걸 소득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부터 950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 부머 1968만 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1차 베이비 부머 1955만 1963년생의 은퇴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줬는데 이제 그보다 규모가 크고 생애 주기와 경제 환경이 다른 2차 부대가 출발선에 선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마주한 현실이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 앞으로 2030년간 이어질 긴 노후 생활비 전쟁이라는 점이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퇴직이라는 단어는 보통 끝처럼 들립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이 끝나고 출근길에 만원 지하철과 회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날. 하지만 은퇴는 한편으로 돈 버는 인생의 종료이자 돈 쓰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균 60세 전후로 은퇴한다고 치면 이후 평균 수명 83세를 고려해도 최소 20년 건강하게 산다고 가정하면 90세까지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대신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개인연금 혹은 그동안 모아둔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월 250만 3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300만 원이면 1년 3,600만 원, 20년이면 7억 2천만 원, 30년이면 1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노후 자금 준비액은 3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준비한 돈과 필요한 돈 사이에 커다란 절벽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례 1 퇴직금이 마지막 월급이었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야 62세에 은퇴한 김모 씨남 63년 퇴직 후 6개월 동안 여행도 다니고 집안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1년도 안 돼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110만 원이 전부였고 아내와 함께 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월급 받는 날이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순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 2차 베이비 부머는 더 힘든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 주택 마련이라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자녀 학자금과 결혼 자금까지 책임진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시기에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직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 부양 부담까지 겹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1차 세대보다 고용 안정성은 떨어졌고 조기 퇴직이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례 인의 노후는 없고 부모님과 아이 노후만 챙겼네요. 부산에 사는 박모 씨여 59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퇴직연금에 손도 못 댔습니다. 최근 은퇴를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현재 생활비로는 국민연금만으론 절대 버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내 노후 준비는커녕 그동안 부모님과 아이 노후만 챙겼다며 씁쓸해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소득 절벽, 이렇게 대비하라. 퇴직 전 5년이 골든타임. 은퇴 직전 5년은 지출 구조를 줄이고 고정비를 확 줄이는 시기입니다. 자동차를 교체하거나 대규모 소비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시기입니다. 현금 흐름 만드는 자산 구조. 부동산 한 채로는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월세 수익, 배당금, 개인연금 등 매달 들어오는 소득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 전략.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15년 연기하면 수령액이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반대로 빨리 받을 수도 있지만 장수 가능성이 높다면 연기 전략이 유리합니다. 은퇴 후 일자리 계획.
단기 파트타임자 영업 등으로 월 50만 100만 원만 보충해도 소득 절벽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 3. 은퇴 전 부업을 시작하길 잘했어요. 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남 60일은 은퇴 3년 전부터 주말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월 20만 원 벌던 것이 지금은 월 80만 원 정도 수익을 냅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부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수 있게 됐죠. 그는 은퇴하고 나서 뭔가 새로 배우려면 더 힘들었을 텐데 미리 시작한 게 살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30년 어떻게 살 건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에게 혹독한 시험이자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950만 명이 동시에 은퇴를 맞는 이 시기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 인정하기. 자산을 지키는 것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동시에 준비하기. 은퇴 후에도 소득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기. 소득 절벽을 피하는 방법은 준비의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1년 전이 아니라 최소 510년 전부터 지출 구조를 다이어트하고 소득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 절벽 대비 전문가의 실용적인 전략. 은퇴 후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죠. 소득이 끊기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을 때의 심리적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을 늦게 세우거나 그냥 국민연금만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그에 대한 준비는 한 발짝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1. 은퇴 전 준비, 소득 파이프라인 구축하기.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전략입니다. 소득 파이프라인이란 일정한 주기마다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이나 배당금 혹은 개인연금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소득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월세. 만약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아파트 한 채를 월세로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세 수익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비를 제외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평균 월세 수익은 7만 100만 원 사이입니다. 다만 관리비나 수리비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적정한 지역과 가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금 투자. 주식에서의 배당금도 매달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수익률이 4%인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400만 원, 월로 치면 약 33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분산 투자와 안정적인 기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연금보험은 미리 가입해 두면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하면 은퇴 후 매월 약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연금의 수익률과 납입 기간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2. 자산 배분 전략, 리스크를 최소화하자.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 자산 배분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적절한 위험 분산이 중요합니다.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균형 맞추기. 은퇴 후에는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예금 등 안정적인 자산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510년 전부터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고 대신 채권이나 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현금성 자산 배분.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면 시장 변화에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외에도 현금성 자산의 예금, 적금이나 금, 채권 등을 추가해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국민연금 제대로 활용하는 법. 국민연금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 전략적으로 선택하기. 국민연금은 최소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연금을 5년 늦게 시작하면 수령액이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65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5년을 기다리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일자리나 다른 소득원을 찾아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전략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옵니다. 연금 수급액 계산하기.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자신의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예상 연금 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상보다 적다면 추가적인 자산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노후 대책,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비.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비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대비해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을 통해 큰 병원비를 대비하고 실손보험을 통해 작은 의료비를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대비책 마련하기.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20만 원씩 비상금을 저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보자. 은퇴 후에도 일거리가 필요한 이유는 소득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가능하면 자신의 경력이나 관심사에 맞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퇴직 후에도 전문가로서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번역, 디자인, 웹 개발 등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아르바이트처럼 일하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 파트타임이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은퇴 후에 맞이할 소득 절벽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면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준비의 시기입니다. 은퇴 전 5년, 10년을 준비하면서 자산을 분산하고 소득 파이프라인을 마련하며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